오늘 수업은 질산포타슘의 용해열 측정 실험에 대한 수업입니다. 실험 목적을 살펴보면 질산포타슘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를 측정하여 용해열을 구해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력학적인 함수인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 후 용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지 확인해보는 실험입니다. 먼저 용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용질이 용매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용해에 의해 생긴 균일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용해의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용액이 형성될 때 용질은 용매에 둘러싸여 용액 전체에 고루 퍼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용질, 용매 간 인력이 용질 분자 간 인력과 용매 분자 간 인력의 합보다 더 크거나 비슷할 때 기존의 용매, 용질 간의 인력은 깨지고 용질 간 인력이라는 새로운 상호작용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용질 입자는 여러 용매 입자에 둘러싸여 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이를 용매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 용매가 물인 경우를 수화라고 부릅니다. 이걸 열적으로 표현해보면 용질이 각 성분으로 팽창하고 용매가 용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팽창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힘을 극복해야 하므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각각의 에너지를 델타 H1, 델타 H2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섞여 용매화가 되면 보통 안정화되어 에너지를 내어놓게 됩니다. 이때 에너지를 델타 H3라고 표현해 줍니다. 이 에너지 다이아그램을 살펴보면 용질, 용매가 팽창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합과 용매화되어 내놓게 되는 에너지의 차이에 의해 흡열과 발열이 결정되게 됩니다. 즉, 용해될 때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되는데 이 열을 용해열이라고 하고 델타 H1, 델타 H2, 델타 H3를 모두 합한 열로 계산됩니다. 이 모두 더한 값인 용해열이 작은 값을 가질 때, 즉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그건 용해 형성이 쉽게 될 것입니다.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과정은 잘 일어나지 않겠죠. 다음으로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온도에서 주어진 부피의 용매에 용해되어 평형을 이루는 용질의 최대량을 용해도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온도에서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량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조, 압력, 온도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비슷한 성질의 것을 녹인다는 것입니다. 극성 또는 이온성 용질을 녹이기 위해서는 극성 용매를 사용해야 하고 비극성 용질을 녹이기 위해서는 비극성 용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앞에서 설명한 용해열과 관련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과정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극성과 비극성인 같은 성질의 두 가지 용해열은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용질과 용매가 섞일 때 일어나는 무질소도의 증가로 용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자들을 합하여 자유에너지를 결정하며 반응의 자발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자유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압력의 영향입니다. 고체나 액체의 용해도는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이 높아지면 상당히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탄산음료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높이 유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의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병에 넣습니다. 탄산음료 병을 열 때 치익한 소리가 나는 것은 음료 위에 이산화탄소 압력이 병에 넣었을 때보다 훨씬 낮아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기체의 압력과 녹아있는 기체의 농도 사이의 관계는 헨리의 법칙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체의 용해도는 용액 위에 있는 기체의 압력에 정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도의 영향입니다. 대부분의 고체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고체도 일부 있습니다. 용해될 때 흡열 반응이 아닌 발열 반응을 하는 고체의 물질 몇 가지를 한번 조사해 볼까요? 요건 깜짝 퀴즈입니다. 고체를 녹이는 과정은 고체가 용액 안으로 녹아 들어가는 용해와 용액으로부터 나오는 침전 반응 사이의 평형으로 설명됩니다. 전형적인 이온성 고체가 물에 녹으면 완전히 해리되어 수화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진다고 가정합니다. 플로리나 칼슘의 용해 반응을 예로 살펴보면 이와 같이 물에 녹습니다. 처음에 고체염을 물에 첨가할 때는 칼슘 이온과 플로리나 이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용해가 진행됨에 따라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들의 이온이 충돌하여 고체상을 만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용해 반응과 침전 반응 사이에 경쟁 반응이 일어납니다. 최종적으로 용해 반응과 침전 반응 사이에 동적 평형이 이루어집니다. 평형에 도달하면 더 이상 고체가 녹지 않고 용액은 포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평형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용액의 상태에는 포화, 불포화, 과포화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물질의 용해도와 온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용해도 곡선에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일정 온도에서 용질이 용해되는 속도와 침전되는 속도가 같게 되면 용질이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 포화 상태, 용해 평형 상태라고 하고, 이때 용액을 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불포화 용액은 포화 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 있어서 용질을 더 녹일 수 있는 용액으로, 불포화 용액에 용질을 넣으면 용해 속도가 석층 속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용질이 더 추가로 용해됩니다. 여기 불포화 상태에서 포화 상태로 만들고 싶으면 용질을 더 첨가하거나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포화 상태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가포화 용액은 포화 용액보다 용질이 비이상적으로 많이 녹아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용액으로 흔들어주거나 충격을 가하여 용질을 석출할 수 있습니다. 가포화 상태에서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물을 더 첨가하거나 온도를 높이면 되고, 과포화 상태는 A 포화 상태에서 온도를 급격히 내려줄 경우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깁스 자유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유 에너지는 어떤 개의 엔탈피, 엔트로피 및 온도를 이용하여 정의하는 연력학적 상태 함수입니다. 이 값을 이용하면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평형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자유 에너지의 변화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값이 음의 값이면 정반응이 자발적인 반응이며, 이 값이 0일 때는 평형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값이 양의 값을 가질 때 정반응이 비자발적인 반응이고 역반응이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이전 시간에 르샤틀리에의 원리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르샤틀리에의 원리는 농도, 압력, 온도와 같은 외부 자극에 대한 평형 상태의 안전성을 설명하는 정성적인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자극에 의한 개의 변화를 연력학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평형 상태의 조건을 이용하여 자유에너지 변화와 연력학 평형 상수 사이에 정량적인 관계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평형에서 자유에너지 변화는 0이므로 반응지수 Q는 평형상수 K와 같다고 할 수 있으니까 전체식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연력학적 함수식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식을 다시 바꿔서 lnK에 대해서 식을 풀어주면 최종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 식은 y는 mx 플러스 b의 형태인 직선방정식으로, 이것은 주어진 반응에서 여러 가지 온도에서의 K값을 측정하였을 때 온도의 역수에 대해 ln K를 도시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이고 Y 절편이 R분의 델타 S인 직선이 됩니다. 즉, 평형상수의 정량적인 온도 의존성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은 비교적 작은 온도 범위에서 잘 맞으며, 어떤 온도에서 K값과 표준 엔탈피 변화를 알고 있다면 다른 온도에서의 K값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 외에도 서로 다른 온도에서 K값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K1과 K2를 각각 온도 T1과 T2에서의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라고 얘기할 때 다음과 같은 반트워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어떤 온도에서 표준 엔탈피와 K가 주어지면 표준 엔탈피와 표준 엔트로피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다른 온도에서의 평형상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에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용해도를 이용하여 용해율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고체의 용해 과정은 대부분 흡열 반응으로 온도 상승에 따라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특히 질산포타슘의 경우 용해도 곡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용해도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석출되는 지점을 관찰해야 하는 이번 실험의 적절한 물질입니다. 질산포타슘의 용해 반응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평형상수 K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여기 질산포타슘의 용해도 곡선을 살펴보면, 오늘 실험을 예로 설명하면 이 용해도 곡선은 용매 100g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10분의 1 스케일로 보면 되겠습니다. 6g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실험 방법으로 우선 상온에서 6g의 질산포타슘을 증류수 10ml에 녹여줍니다. 이 상태가 A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물중탕, 즉 가열하여 질산포타슘을 모두 녹여줍니다. 이때 상태가 B가 되겠죠. 그리고 상온으로 꺼내어 식혀주면서 석출이 되는 지점을 관찰합니다. 그럼 그때가 C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곡선은 평형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 이 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그때는 평형 상태가 아니라 역반응으로 침전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 순간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실험은 이 용해 반응의 용해열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용해열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평형상수의 온도 의존성을 나타낸 다음 식을 사용합니다. 얻은 실험값으로부터 X축을 온도의 역수로